그런데 사실 코인 하면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습니다. 특히 뭐 마약 거래에 쓰인다 혹은 범죄 수단이다 같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코인이 범죄 도구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이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실크로드 사건입니다. 이 해외에 있었던 사건인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크웹에서 운영되던 온라인 마약 거래소였습니다. 이때 결제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이 사용이 됐는데요. 결국 운영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5만 비트코인을 압수당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약 4조 원 상당을 압수를 한 건데 단일 사건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압수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해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사례로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박사방, 이 조주빈이 범죄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되는 마약이나 불법 영상, 사기 사이트 등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이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도 생겼는데요. 현금을 이 테더로 바꿔준다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추적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접근을 했고요. 결국 억 단위의 현금을 가로채게 됐습니다. 이런 범죄는 이제 일반인 그리고 특히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로 확장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거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믹싱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는 이 익명성 강화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바로 여러 사람의 코인을 섞어버려서 거래 경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범죄에 악용되면서 현재 규제 대상화가 된 상태고요. 미국 재무부가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이런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코인은 그런 범죄에만 쓰이는 위험한 자산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 미국 마약 단속국인 DEA의 발표인데요. 당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불법 사용률이 초기에는 90% 이상이었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이 투자나 해외 송금,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건 바로 코인 자체가 이 시장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이 지갑을 만들고 거래도 익명으로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실명 인증은 기본이고요. 고객 확인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까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즉 누가 누구에게 코인을 보냈는지 그 내역이 공개 장부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흔적이 찍히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 운영자가 은닉했던 비트코인을 몇 년 후에 블록체인 상에서 좀 추적해서 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다 오히려 투명한 구조다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초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코인 하나를 만들어서 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시장이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IEO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ICO 방식처럼 누구나 코인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괜찮은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코인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건 우리나라만의 변화가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은 2023년에 MICA라는 걸 도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공식 등록을 해야 하고 거래 내역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경우에는 이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예 금융서비스 업체로 지정을 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거래소 업비트는 이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그렇다면 결국 이런 위험들이 사실 코인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언제든지 악용 사례는 존재합니다. 자산이 가진 속성상 위험적인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코인은 좀 투명성이 강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경우에 모든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또 언제 보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한 번 발자국이 찍히면 사후에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시에 투명성도 갖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물론 익명성도 있지만 투명성도 갖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면서 이걸 잘 활용한다면 범죄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막는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